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혼조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오늘 저녁에 가장 중요한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하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수세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딱히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나쁜 것도 아니다. 테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다 비슷비슷한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 쪽에 일부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플라스틱 쪽도 일부 종목이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음식료 쪽도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급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잘 보셔야지만 좀 편안하게 우리가 단타를 들어가더라도 결국에는 돈이 돈을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을 항상 거래량 이런 거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랑 베스트적인 시나리오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죠, 분석을 해드릴 건데, 지금 원전 이슈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투자를 한다, 원전 쪽 투자를 한다라는 기사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싹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 코스피도 약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반등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미국 CPI에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를 발표가 있기 때문에 눈치 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를 확인을 하고 시장이 조금 안도를 하고 중국 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추세 전환해서 올라가는 경로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오늘만 시장을 딱 보게 되면은 딱히 좋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 테마는 여러 개가 다 움직이는데 거기서 거기 다 비슷비슷한 뻔하디 뻔한 테마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 쪽 일부 종목의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플라스틱 쪽도 일부 종목의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음식료 쪽도 일부 종목의 흐름, 그래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갭든 거를 잡을 만큼 무조건 독보적이진 않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테마가 움직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먹어서 들어갈 수 있는, 단타로 노려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테마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무조건 테마주가 위험하고 안 좋다 요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빨리 그만큼 테마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분석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테마예요. 결국 테마도 고상한 말로 뭐예요? 섹터. 그만큼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주 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닥에서 처음 올라온 게 굉장히 먹기가 좀 쉬워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이 테마주들의 종목들을 딱 놓고 보면은 다시 한번 시세를 강하게 내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식음료 테마가 되었든 우크라이나 재건축 테마가 되었든지 간에 반등 테마는 분할 매도로 여러분들이 차익을 끊어가는 매매를 해야지 지금은 맞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테마라고 할지라도 바닥에서 처음 올라오는 종목이랑 이미 시세를 크게 내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같은 종목의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양하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A라는 종목이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거랑, B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B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고 상승적인 종목이 처음 터지는 거랑은 굉장히 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같은 테마라고 할지라도 바닥에서 이렇게 처음 오르는 종목이랑 이미 시세가 크게 내고 나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혼조세가 마무리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어제 낙폭과대에 따라서 반등, 즉 에너지 소모를 좀
많이 소진을 해서 오늘은 조금 잠잠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알루미늄이나 유가, 가스 쪽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한번 가줄 때가 된 타이밍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가 움직이긴 하는데 딱 두 종목 정도만 움직이기 때문에 후발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매매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가 됐든지 간에 좀 수급이 가장 세게 붙는 종목들을 노려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 쪽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한금속이나 하이스틸 딱 이 두 개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플라스틱 또 그나마 전체적으로 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코롱플라스틱, 그 다음에 뭐 CTK, 그 다음에 세우글로벌, 에스플리텍 등등 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운 쪽이 전체적으로 지금은 나쁘지는 않아요. 뭐 HMM이라든지 페노션이라든지 대한해운 등등 해서. 그래서 시장은 무난한데 너무 무난해서 할 거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라도 사도 되는 시장이기는 한데, 오늘 만약에 내가 어떤 거를 모아가는 종목을 산다라고 해서 바로 갈 만한 종목은 딱히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셔야지만 남들보다는 좀 유리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을 모르는데 주식을 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잘한다? 이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을 모르는데 주식을 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읽어드리는 거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혼조세 마감을 했어요. 11일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장중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수준의 등락폭을 나타내면서 큰 변동성이 나왔고, 이날 뭐 연준 주요 인사들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의 견고함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중국 관세 철폐를 논의 중이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있고,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이제 시장 예상처럼 둔화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연준이랑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뭐 기대감을 높였던 기자회견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녁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움직이려는 관망세가 나오고 있고, 현재 미국 소비자 물가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이전 달보다 둔화가 되면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으로 시장이 분명히 생각을 할 거고,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신호가 관찰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투자 심리가 상당 수준 개선이 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지금 보면은 코스피 260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0포인트,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2592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62포인트인데, 오히려 코스피 2600, 코스닥 850포인트 이하에서는 의미 없는 매도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절대로 하나도 안 돼요. 왜 우리가 좋은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시장이 밀리니까 나도 그냥 정리를 해야겠다, 요렇게 보시면은 안 된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동화되지 말고 계속해서 오히려 시장이 주는 기회를 우리가 넙죽넙죽 잘 받아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해서 무슨 종목을 보유를 하셨던지 간에 뭐 잡주는 좀 제외를 하고, 절대로 아직까지는 파는 날은 절대 아니다. 내릴 만큼 다 내렸고 시장은 여기서 횡보가 나오거나 반등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팔면은 당연히 땅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좀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변동성만 조금만 줄여주면은 오히려 더 나이스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빌미로 내릴 만큼 다 내린 거 여러분들 절대로 좋은 종목에 관련해서 좀 잘라낼 생각은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약에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잡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좋은 건강한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대신 지금 건강한 종목을 잘라낼 시기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코스닥 차트를 크게 보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830포인트예요. 사실 뭐 제가 지수에 선 긋고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는 없어요. 뭐
30포인트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도 여러분들이 막 심리적인 안도감을 좀 어느 정도 느끼려고 하시면은 항상 뭐 지수의 선긋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기대를 언덕이 830포인트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딱 831포인트를 찍고 반등을 했어요. 어제 831포인트. 자,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이게 831포인트를 찍고 반등이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간을 앞으로 지켜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만약에 830포인트 밑으로 더 밀리면은 어디까지 밀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제 하락이 나왔던 게 작년 올해 들어서 가장 제일 저점이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켜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리적인 마지막 마지노선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700포인트, 60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좀 밀리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제 뭐 지켜내는 걸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이게 뭐 전쟁 종결 테마가 됐든 뭐 전쟁 지속 테마가 됐든 상반되는 테마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그만큼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료 쪽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심화, 즉 전쟁 지속 테마에 속한다라고 봐야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종결 테마라고 보면은 정반대의 테마가 각자 오른다. 이게 어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기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전쟁 테마 관련이든 뭐 인플레 관련이든 재건 관련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실적주를 모아가는 거를 제외를 하면은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로 치고 빠지고, 당장은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신 건강에도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들,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빠르게 잘 챙기는 게 정말로 나이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시장이 되면은 뭐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테마주만 움직이다 보니까는 뭐 직장인 분들이 계속 시장을 보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좀 답답은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또 지수가 올라오면은 매집했던 종목들도 탄력을 받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요 구간만 조금만 버티고 넘어가면은 분명히 좋은 시장, 또 하하하 웃으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날은 꼭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도 아니고, 오히려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야 되고,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그리고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딱딱 짧게 끊어서 먹고 나와야지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챙겨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가 입에 잘 안 붙어요. 저는 오히려 두산중공업이 너무나도 더 친근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원전 쪽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보면은 삼성물산 세계 1위 SMR 기업이랑 맞손이라는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분명히 원전 쪽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는 돈이 안 되는데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성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는 부분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대기업이 봉사단체도 아니고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돈이 되는 곳에 무조건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물산이 이제 뭐 미국 뉴스케일 파워랑 손잡고 글로벌 SMR 시장에 본격 진출 기사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왜냐면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SMR 시장 진출을 위해서 뉴스케일 파워에 지난해 2천만 달러,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천만 달러, 총 7천만 달러 규모 지분 투자를 참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살짝 조금만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돈적인 부분은. 그리고 뭐 루마니아 정부랑 뉴스케일 파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SMR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로 협력을 하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SMR 를 통해서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고온증기를 활용한 수소 생산, 그 다음에 뭐 실용화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자체가 지금 적정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상장 얘기가 굉장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적게는 2조 원에서 많게는 5조 원에 달할 걸로 좀 전망이 되는 부분이 있고, 26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랑 뭐 GS 에너지, 삼성물산 3사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운영하는 사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 원자력 산업이 어느 정도는 조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3사가 뉴스케일 파워랑 발전소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원전 기자재 제작부터 발전소 시공, 그 다음에 운영 대부분을 국내 기업들이 담당을 해서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항상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기술이, 이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알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국내 투자사들이랑 지난 19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뉴스케일 파워에 약 1290억 원을 투자를 한 부분이 있고, 장부상에는 주당 매입가가 뭐 2,500원, 지난해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뉴스케일 파워가 스펙 합병으로 상장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은 공모가가 약 12,000원 요 정도 선에서 좀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뭐 단순하게 보면은 뭐 5배 가량의 차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약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이 중에 뭐 2천만 달러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매입 단가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3천만 달러 같은 경우에도 상장 지분 사모투자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상장 이후의 가격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G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장에서 530억 원 정도로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작년 6월 달에는 GS에너지가 미국의 투자 법인을 하나 세웠기 때문에 GS에너지가 100% 출자한 법인이에요. 그래서 GS에너지는 바로 이 법인을 통해서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한 걸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M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의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SMR의 필요성을 굉장히 좀 높여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형 원전의 약 150분의 1 크기로 소형 원자로는 일반적인 대형 원자로보다 전략 생산 용량이 50에서 100배 정도는 좀 낮아요. 근데 일반 원전의 부품이 10,000개 이상 들어가는 원자로를 부품을 모듈화를 시켰기 때문에 10,000개 정도로 10,000개 정도로 간소화해서 설계를 할 수 있고, 건설 비용도 1조 가깝게 드는 일반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이거는 뭐 2천에서 3천억 원 수준이고, 건설 기간도 굉장히 1년으로 짧은 부분도 있고,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도 관리도 뭐 일반 대형 원자로보다 좀 편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장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책에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가 대형주를 잡는 거에 있어서, 대형 그룹들을 잡는 거에 있어서는 무조건 RSI 32하권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고, 내가 다른 원전 관련으로 상승적인 부분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대장이 있잖아요. 뭐 한신기계라든지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대장주들이 항상 좀 수시로 바뀌는 부분은 있어요. 뭐 최근에 우진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그러면은 대장주가 먼저 출발을 하면은 우리가 후발주를 노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원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잘 분리를 해놓는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리면은, 분명히 혼자서 뭐 중심을 잡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뭘 해야 되고, 뭘 어떤 거를 해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될지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하시면은 뭐 1개월에 33만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항상 그래요. 뭐 호랑이한테 물려도 덜 아픈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좀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VIP 방에다가는 노터스를 5월 9일날 44,400원 부근에서 소량 담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노터스 주당 8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 이런 내용적인 부분, 이슈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안 사면은 안 되죠. 세계 최초인데. 결국에는 이런 내용적인 부분,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면은 결국에는 오늘 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뭐 자연과 환경 이런 거 먹는 거는 꽁이고,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여기서 보면은 뭐 노터스 뭐 18%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노터스 뭐 2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 여기서 노터스 그다음에 뭐 16% 불타기 하셔서 16%, 노터스 뭐 20% 이상의 뭐 수익적인 부분, 요런 것들, 에스플리텍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드리기는 했는데 뭐 노터스 이런 거 15% 수익적인 부분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먹을 수 있는 개별 종목들이 너무나도 솔직히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우리가 모아갈 종목은 지수가 빠질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단기로 좀 빨리빨리 돌리면서 먹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는 자산, 한정된 자산 안에서 우리가 좀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딱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